김태원의 게으른 책 읽기. 이번 시간은요,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리리드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주식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전에 주식책이 있었죠. 리리드에서 따랐던 건 아니고 투자운용사의 이제 대표이신 존 리 아저씨가 나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. 2번 나오셨죠. 저희 프로에 2번 나오셨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느냐,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근데 존 리 대표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했어요. 괜찮은 걸 사라. 그리고 기다려라. 결국은 물가보다 더 올라간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다가 망한다. 잘 모르지 않냐, 주식에 대해서. 그러니 그냥 좋은 거 사놓고 기다려라. 그래서 한번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. 그렇게 하십니까?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답답증이 나서 그렇게 못한답니다. 이제 묻어두려면 뭐 한 5년, 10년 이렇게 묻어둬야 되는데 저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올라갈 것들을 이제 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 이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20대들의 가장 핫한 이슈가 주식이라고 그래요. 그런데 사실은 어디서도 주식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뭐 주식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요. 주식에 관한 수많은 그 개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개론서가 있다라는 건 뭐 하나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. 주식 공부할 때 처음으로 보면 제일 좋은 책 한 권만 소개해달라 라고 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식책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아봤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한 책이 한 권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더 웃긴 건 이 책이 저한테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. 저도 집에 보니까 주식책이 한 30권은 있더군요. 시골 의사의 주식 투자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식 이렇게 해라, 이 한 권만 보면 주식이 보인다.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또 저도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샀던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몇 권 읽다가 실망해서 그 뒤로는 책을 통해서 주식을 잘 공부하진 않았고 대부분의 주식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? 옆 사람을 통해서 압니다. 옆 사람을 통해서. 그냥 이런 거잖아요. 야, 뭐 사? 그거 사봐. 좋아. 그래? 그리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거 그냥 삽니다. 예.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이제 돈을 잘 버시는 분이냐 안 버시는 분.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회사 기준이 아니야. 삼성전자나 LG화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분이 부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이 부자인데 야, 삼성 안 돼. 딴 거 사. 그러면은 딴 거 삽니다. 이게 이제 우리의 주식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패턴이죠.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도 좀 주도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해볼 만한 어떤 출발점으로서 책 한 권을 권해달라 했더니 바로 이 책을 권해주셨어요. 일본의 주식 부자들. 이 책은 아주 단순합니다. 인터뷰집입니다. 사람들과 인터뷰해서 들은 이야기를 챕터로 꾸며놓은 책입니다. 30명에게 물어봤어요. 일본의 억만장자 개인 투자자 30명에게 너는 어떻게 주식을 했니? 하는 걸 물어보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책 꽤나 흥미진진합니다. 굉장히 실전적이고 물론 이제 일본의 증시와 우리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적용이 가능한,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 영문법 책을 한 권은 봐야 되잖아요. 우리가 명사 대명사만 공부한 뒤에 영어를 작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부정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동명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문장 형식도 공부를 해야 비로소 이제 모든 책에 한 권에 있는 그 지식이 들어와야 이제 영작을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이 책은 흥미로운 게 이제 30명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. 다 읽고 나서 종합을 해도 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별해도 되고 심지어는 그냥 한 명 거 읽고 그 사람 방법대로 투자를 해도 됩니다. 이 책의 놀라운 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꽤나 실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. 물론 몇몇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제 그 이야기가 관념적으로,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자신의 사례를 여기다가 하나하나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꽤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.
몇 개만 좀 정리해 봤어요.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. 성장주. 성장하는 회사의 걸 사라. 참 단순하죠? 아주 단순합니다. 그럼 뭐냐 그게? 어떻게 하는 게 성장하는 거냐? 주식의 시세를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. 1년 단위, 2년 단위 이렇게 끊어서 올라가고 있다 계속. 장기적으로. 내려올 때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? 그 회사가 가진 어떤 산업의 종류라든지를 봤을 때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? 반도체. 계속 커지겠죠. 그 존니 아저씨도 배터리주 꼭 사라고 그랬는데 배터리가 왜 성장하냐? 이미 뭐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길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서 전기 자동차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, 지금?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10%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테슬라가 뭐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지금 뭐 10%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이게 100%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지금 과대평가가 됐어도 10배로 과대평가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. 왜? 10%도 안 되는데 주식이 그 가격이면 자동차가 10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?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느냐? 아주 쉬운 산수인데 바로 그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. 그러니까 성장하는 걸 사라. 두 번째, 이게 아주 재밌었습니다. 샀던 거 또 사라.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. 신세계.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못 가고 있죠. 근데 소비에 대한 어떤 욕망은 있으니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를 해소하려고 들 텐데 그러면 뭐가 어디 많이 가 있어요? 부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돈이 있으니까 백화점이 자주 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백화점 주가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.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지금 한 30만 원은 안 되고 27만 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잠재 가능성이 전 더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? 한 종목을 오래 보다 보면 고점이 있고 이제 저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? 어제는 28만 원인데 오늘 26만 원이네? 2만 원 떨어졌네? 그럼 사라는 거예요. 왜? 이건 안정적인 주식인데 계속 고금방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. 27만 원, 28만 원 되면 그때 또 파는 거예요. 그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30만 원 되면 어떡합니까? 그런 배짱은 못합니다. 일단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 대략적으로 한 그 10%에서 20% 정도만 나와도 바로 나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또 30만 원가? 더 올랐네? 하다가 또 29만 원으로 떨어지잖아요? 그럼 또 사는 거예요. 왜? 3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30만 원까지 간다는 거예요. 그럼 29만 원에 샀다가 또 어떻게? 30만 원에 또 파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제 깨작깨작거리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해가 가더라니까요. 최근에 뭐 이 방송 녹화하고 있을 때 지금 삼성전자 7만 원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8만 2천 원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? 얼마나 손해본 거예요 지금. 어찌됐건.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찍었을 때도 있었죠. 9만 얼마인가요? 뭐 제 기억이 10만 원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9만 얼마까지 올라왔었어요. 또 올라간다는 거야. 어느 타이밍에.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오르면 팔고. 여러 종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중점적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 하나를 사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또 저점으로 가면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걸 계속 종목을 가지고 반복을 해나가면서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. 훌륭하지 않습니까? 그 뒤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경영진을 봐라. 경영진이 얼마나 이제 그 사업의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지. 그 존니 아저씨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. 상폐됐습니다. 주식 샀는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. 근데 웬만해서 상장 폐지되는 회사 주식 사기 쉽지 않답니다. 어쩜 그렇게 쪽지게처럼 상장 폐지가 되는 회사를 골라내느냐. 대부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주변 사람 얘기만 듣고 들어갔다는 거예요. 주변 사람 얘기 중에 이 작전 세력들이 많대요. 내 돈 빼려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상장 폐지돼서 물어본대요. 그 무슨 종목이었습니까? 라고 하면 글쎄요. 무슨 의료기기 쪽이라고 하던데. 아니 자기 돈을 집어넣은 주식인데 그 회사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. 전혀 모른다는 거죠. 이런 게 아니라 경영진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.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회사의 대표님이 어디 대학을 나오셨고 평판이 어떻고 그 이전에 어떤 회사에 다니셨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. 이 이야기는 사실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.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정리한 게 이겁니다. 이게 이제 신박한 방법이죠. 기다린다. 이게 뭐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. 일종의 인디안 기후제 작전인데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결국 비가 오잖아요. 그죠?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.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
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여유 자금으로. 예.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수익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. 10%다 20%다 정도 되면 무조건 미련 없이 팔아라. 사실 생각해 보세요. 1,000만 원에서 20%면 200만 원입니다. 물론 뭐 이게 매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은행이자 1% 아닙니까?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20%의 그 수익률이 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노려요? 따블. 일단 2배 정도는 올라줘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. 에? 우리가 이제 왜 어느 종목이 2배 올랐대 막 이런 거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. 박셀바이오라고요.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건 이제 로또 확률이다 이렇게 보는다는 거예요. 로또에 걸지 마라. 옆 사람이 자기 거기 넣었다가 뭐 3배 됐다 4배 됐다 이러니까 그냥 혹 해가지고 3배 4배짜리 쫓아다니는데 그런 거 없다. 좋은 거에다 넣고 기다려라.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리를 믿어라. 조금 오르면 팔고 나와서 또 조금 오를 수 있는 걸 사서 또 조금 오르면 팔고 그러면 원금이 조금씩 늘잖아요. 1,0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제 10%만 계산해 봅시다. 1,100만 원 됐다. 그게 또 10% 오르면 어떻게 돼? 1,210만 원이 됐다. 예? 선생님 같고 네가 학생 같다. 이렇게 원금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복리의 마술을 믿어봐라 라고 돼 있고요. 바로 그거를 이제 계속 판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.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30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결국 주식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. 그것이 오르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이 아주 지루한 반복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한 방으로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박적인 측면에서의 주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의 시장에서 실패하게 된다. 결국 이 시장에서의 게임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역시나 일본의 억만장자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 30명의 주식 투자 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 책이 나온 지가 조금 된 거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초판 일세는 2018년에 됐거든요.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개정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떤 개정본이냐면 여기 지금 30명이 있잖아요. 다 잘 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3년 전에는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2021년에 좀 망한 아저씨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개정판에서는 그 망한 분은 좀 빼주시면 좀 더 자료와 어떤 주식 투자 요령에 있어서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 평점 9.0입니다. 우와, 좋아요. 주식책은 시중에 많고 많다. 그런데 무려 30명이나 되는 일본의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. 이 책은 성장주, 자치주, 역발상, 이벤트, 데이 트레이더, 해외 등 6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. 각 파트마다 살아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도 했고 자연스레 주식 공부도 할 수 있었다. 또 그들이 주식을 하며 얻은 교훈과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어 참 좋았던 책이다. 별로요. 이 책은 주식 투자 경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으나 주식 초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. 나 또한 주식 초보인 관계로 대충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듯하다.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이야기가 있죠. 약과 독은 그 양의 차이다. 밥도 많이 먹으면 죽고요. 물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독도 아주 소량을 쓰면 그것을 약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. 투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도박이 될지 투자가 될지는 결정이 될 겁니다. 최근에 젊은 세대들 사회적인 어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들고 있다 하는 우울한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. 그 뉴스들 속에서 아무쪼록 제대로 된 길을 찾길 바라봅니다. 그들의 젊은 날이 투자라는 개념이 아닌 투기라는 개념으로서 변질되지 않기를 오늘 리디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. 리디였습니다.